두 아이의 싱글맘인 그녀는 해가 뜨기도 전에 일어나 다른 사람들이 남긴 사치의 흔적을 청소하고 가족에게 괜찮은 삶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러던 중 순수한 본능의 순간, 그녀는 치명적인 사고로부터 어린 소녀를 구합니다. 보상은 그녀는 직장을 잃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조롱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 조용한 행동은 그녀의 이야기를 영원히 바꿀 희망에 다시 불을 지핍니다.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어느 도시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알려주시면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의 화려한 호텔 스카이 팰리스의 복도는 새벽 6시에도 반짝이고 있었다. 30살의 정소연은 매일 아침 4시 50분에 일어나 이곳에서 청소부로 일했다. 그녀의 유니폼은 항상 깔끔했고 손은 고된 노동으로 거칠어져 있었지만 미소는 변함없이 밝았다. 비록 부유한 투숙객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존재였지만 그녀는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소연 씨, 오늘 12층 스위트룸 특별 청소 부탁해요. VIP 손님이 오시거든요. 김 팀장이 업무 지시를 내렸다.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알겠습니다. 그녀에게 이 일은 단순한 직업 이상이었다. 5살 혜운이와 8살 준우, 두 아이를 혼자 키우는 그녀에게 안정적인 급여와 복지 혜택은 삶의 버팀목이었다. 비록 급여는 많지 않았지만 매일 아이들을 유치원과 학교에 데려다주고 데려올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 소박하지만 안정된 삶이었다. 엄마, 오늘은 일찍 와? 아침에 준우가 묻자 소연은 미소를 지었다. 응, 오늘은 일찍 끝나니까 학교 앞으로 마중 갈게. 준우는 항상 숫자와 퍼즐에 관심이 많았다. 아침 식사를 하면서도 수학 문제집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혜운이는 곁에서 크레파스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준우야, 학교 가기 전에 문제집은 넣어두고. 소연이 말했다. 조금만 더요. 이 문제 너무 재밌어요. 소연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안에서 빌려온 책들이 전부였다. 그날 오후 소연은 평소처럼 호텔에서의 일을 마치고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강남역 근처 횡단보도에서 그녀는 아찔한 장면을 목격했다. 한 어린 소녀가 도로로 뛰어들었고 그 순간 속도를 내던 검은색 SUV가 소녀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다. 소녀의 보호자로 보이는 여성은 핸드폰에 정신이 팔려 있었고 주변 사람들은 소리를 질렀지만 너무 멀리 있었다. 소연은 생각할 시간도 없이 달려나갔다. 그녀는 소녀를 향해 전력 질주했고 차가 도착하기 직전에 소녀를 안고 도로 반대편으로 뛰어올랐다. 두 사람은 땅에 굴러떨어졌지만 다행히 심각한 부상은 없었다. 수민아, 비싼 정장을 입은 한 남자가 달려와 소녀를 안았다. 괜찮아? 다친 데 없어? 아빠, 나 괜찮아요. 이 아줌마가 구해줬어요. 남자는 소연을 바라보았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 딸을 구해주셔서. 그때 호텔 유니폼을 입은 한 남자가 다가왔다. 스카이 팰리스의 지배인 이상우였다. 정소연 씨,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호텔 유니폼을 이렇게 더럽히고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소연은 당황했다. 지배인님, 제가 그냥 지나칠 수 없었어요. 저 아이가. 변명은 됐어요. 당신 같은 직원은 우리 호텔에 필요 없습니다. 지금 당장 짐을 싸서 나가세요. 주변에 모인 사람들은 놀란 표정으로 지켜보았다. 소연은 얼굴이 화끈거렸다. 5년 동안 성실하게 일했는데 단 한 번의 사건으로 이렇게 끝나는 건가? 잠깐만요. 소녀의 아버지가 나섰다. 이분은 제 딸을 구했습니다. 영웅이라고요. 이상구는 고개를 돌렸다. 그게 누구십니까? 저는 박지훈입니다. 테크노바의 CEO죠. 이상우의 얼굴색이 변했다. 테크노바는 한국 최대 IT 기업 중 하나였고 박지훈은 업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한 명이었다. 박 회장님, 이상구가 더듬거렸다. 제가 몰랐습니다. 하지만 회사 규정상. 규정이요? 박지훈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게 규정 위반입니까? 이상구는 대답하지 못했다. 소연은 혼란스러움 속에서 자신의 가방을 꽉 쥐고 있었다. 갑작스러운 해고로 인해 앞으로 어떻게 아이들을 먹여 살려야 할지 걱정이 밀려왔다. 정소연 씨, 괜찮으세요? 박지훈이 물었다. 네, 그냥 좀 놀랐어요. 제 차로 병원에 가시죠.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소연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습니다. 집에 가야 해요. 제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아이들이요? 네, 2명이요. 학교와 유치원에 데리러 가야 해요. 박지훈의 눈빛이 변했다. 그럼 저희가 함께 가겠습니다. 제 기사가 모시고 갈게요. 소연은 망설였지만 그의 진심 어린 제안을 거절하기 어려웠다. 그들은 함께 차에 탔고 소연은 박지훈에게 학교와 유치원 주소를 알려주었다. 차 안에서 박지훈의 딸 수민이 소연에게 말했다. 아줌마 고마워요. 아줌마가 없었으면 저 다쳤을 거예요. 소연은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 수민아. 네가 안전하면 그걸로 충분해. 혹시... 박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연락처를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뭔가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연은 잠시 고민했지만 명함을 건네는 박지훈에게 자신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 내일 연락드리겠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소연은 아이들을 재우고 나서 작은 원룸 아파트의 식탁에 앉아 계산기를 두드렸다.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저축해둔 돈은 최대 2달을 버틸 수 있을 뿐이었다.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다시 일자리를 찾아야 했다. 하지만 아이들을 케어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었다. 엄마, 안 주무세요? 준우가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며 물었다. 응, 금방 갈게. 준우 먼저 자. 엄마, 괜찮아요. 오늘 무릎 다치셨죠? 소연은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 우리 준우. 엄마는 강해. 준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누웠다. 소연은 잠시 아들을 바라보았다. 어린 나이에도 이미 어른스러운 아이였다. 아빠 없이 자라는 게 마음에 걸렸지만 그녀는 최선을 다해 사랑과 안정을 제공하려 노력했다. 다음 날 아침 소연은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다. 더 이상 새벽에 출근할 필요가 없었다. 아이들을 학교와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집으로 돌아와 구직 사이트를 살펴보고 있을 때 전화가 울렸다. 여보세요? 정소연 씨, 박지훈입니다. 시간 괜찮으시면 오늘 점심 식사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제안 드릴 게 있습니다. 소연은 잠시 망설였다. 그가 무슨 제안을 하려는 걸까? 단순한 감사의 표시일까? 아니면 다른 무언가? 네, 괜찮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대답했다. 좋습니다. 제가 차를 보내드릴게요. 12시에 댁 앞으로요. 전화를 끊은 소연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인생이 어떻게 바뀔지 예상할 수 없었지만 어쩐지 이 만남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정확히 12시 소연의 아파트 앞에 검은색 세단이 멈췄다. 소연은 오랜만에 입은 원피스를 매만지며 긴장된 걸음으로 차에 다가갔다. 기사가 문을 열어주었고 그녀는 조심스럽게 뒷좌석에 앉았다. 안녕하세요, 정소연 씨. 박지훈이 미소를 지었다. 잘 주무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소연은 어색하게 대답했다. 그의 옆에는 작은 서류 가방이 놓여 있었다. 차는 강남의 번화가를 지나 한적한 이태원의 레스토랑 앞에 멈췄다. 테라스가 있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었다. 직원들이 공손하게 인사하며 그들을 VIP 룸으로 안내했다. 여기는 제가 자주 오는 곳입니다. 조용하고 음식도 괜찮아요. 박지훈이 말했다. 소연은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에 압도되어 고개만 끄덕였다. 그들은 자리에 앉았고 웨이터가 와인 리스트를 가져왔다. 저는 운전해야 해서 괜찮습니다. 소연이 말했다. 아, 네, 물론이죠. 박지훈은 웨이터에게 물을 주문했다. 소연 씨, 어제 일 때문에 정말 죄송합니다. 그 지배인의 행동은 용납할 수 없어요. 소연은 미소를 지었다. 괜찮습니다. 제가 유니폼을 망가뜨렸으니까요. 아니요, 전혀요. 소연 씨는 제 딸을 구해주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실직하게 되셨네요. 소연은 잠시 침묵했다. 새 일자리를 찾고 있어요. 곧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사실 박지훈이 서류 가방을 열었다.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는 서류 한 장을 꺼냈다. 계약서였다. 저는 개인 비서가 필요합니다. 제 일정을 관리하고 미팅을 조율하고 가끔은 수민이를 돌봐주실 분이요. 소연 씨가 딱 맞을 것 같아요. 소연은 놀라서 그를 바라보았다. 저요? 하지만 저는 그런 경험이 없어요. 저는 그저 청소부였을 뿐인데 경험보다 중요한 건 인품입니다. 소연 씨는 위험을 무릅쓰고 낯선 아이를 구했어요. 그런 용기와 판단력을 가진 분이 필요합니다. 그는 계약서를 소연 쪽으로 밀었다. 급여란에 적힌 숫자를 보고 소연은 숨이 막혔다. 호텔에서 받던 급여의 3배였다. 이건
너무 과분합니다. 전혀요. 업무 강도를 생각하면 적절한 금액입니다. 출퇴근 시간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어요. 아이들을 챙기실 수 있게요. 소연은 계약서를 다시 살펴보았다. 급여 외에도 의료보험, 교육지원금, 심지어 주택보조금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생각해 보셔도 됩니다. 서두르실 필요 없어요. 소연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이것은 기회였다. 아이들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 감사합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박지훈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정말 다행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 전에 몇 가지 준비할 게 있을 거예요. 식사를 마친 후 박지훈은 소연을 백화점으로 데려갔다. 비서로 일하려면 적절한 옷이 필요해요. 회사 비용으로 구매하세요. 소연은 당황했지만 거절하기 어려웠다. 그들은 함께 정장과 블라우스, 구두를 골랐다. 소연은 오랜만에 자신을 위한 쇼핑에 가슴이 뛰었다. 이제 집에 가셔야죠.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소연은 시계를 보고 깜짝 놀랐다. 맞아요. 혜은이를 데리러 가야 해요. 걱정 마세요. 제가 운전해 드릴게요. 그들은 혜은이의 유치원으로 향했다. 도착했을 때 혜은이는 교실 창문 너머로 엄마를 발견하고 활짝 웃었다. 그녀는 뛰어나와 소연의 품에 안겼다. 엄마, 오늘은 왜 이렇게 예쁘게 입었어요? 소연은 미소를 지었다. 엄마가 새 직장을 구했어. 좋은 아저씨를 만났거든. 혜은이는 박지훈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다. 안녕하세요, 아저씨. 안녕, 혜은아. 난 박지훈이라고 해. 내 엄마가 우리 회사에서 일하게 됐어. 소연과 혜은이를 태우고 그들은 준우의 학교로 향했다. 학교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준우는 고급차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준우야, 이리 와. 소연이 창문을 내리며 불렀다. 준우는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준우야, 이분은 박지훈 회장님이셔. 엄마의 새 직장 상사야. 안녕, 준우야. 박지훈이 인사했다. 내 엄마가 우리 수민이를 구해줬어. 정말 용감하신 분이야. 준우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박지훈을 바라보았다. 수민이요? 몇 살이에요? 7살. 너보다 1살 어리지. 아, 그렇군요. 준우는 조심스럽게 차에 올랐다. 집으로 가는 길에 박지훈은 준우에게 물었다. 학교는 어때? 어떤 과목이 제일 좋아? 수학이요. 준우가 대답했다. 특히 문제 푸는 거요. 그래? 나도 어릴 때 수학을 좋아했어. 혹시 지금 풀고 있는 문제 있어? 준우는 가방에서 수학 문제집을 꺼냈다. 이거요. 학교에서 준 건데 조금 어려워요. 박지훈은 문제집을 살펴보았다. 오, 이건 꽤 고급 문제네. 내 나이에 이런 걸 푸는 거야? 준우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소연은 놀란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았다. 선생님이 특별 과제를 주었다는 말은 들었지만 그 정도로 어려운 줄은 몰랐다. 이건 고등학교 수준의 문제야. 박지훈이 감탄했다. 준우야, 넌 정말 특별한 재능이 있구나. 준우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냥 재미있어서 푸는 거예요. 소연의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박지훈은 잠시 차 안에서 소연과 이야기를 나눴다. 준우가 정말 뛰어난 아이네요. 특별한 교육을 받고 있나요? 소연은 고개를 저었다. 그냥 공립학교에 다녀요. 사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특별한 교육은 어려웠어요. 박지훈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제가 아는 수학 영재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요. 준우에게 딱 맞을 것 같은데 관심 있으세요? 소연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하지만 비용이... 걱정 마세요. 회사 장학 프로그램으로 지원할 수 있어요. 준우 같은 아이가 기회를 놓치는 건 안타까운 일이니까요. 소연은 감격해 말을 잇지 못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사무실로 오세요. 모든 것을 설명해 드릴게요. 다음 날 소연은 테크노바 본사를 방문했다. 강남의 현대적인 고층 빌딩이었다. 로비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비서가 42층으로 안내했다. 정소연 씨, 박지훈이 회의실에서 그녀를 맞이했다. 어서 오세요. 회의실에는 다른 사람도 있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다. 이분은 최동혁 이사님이에요. 우리 회사의 대외 협력 담당이시죠. 최동혁은 냉랭한 표정으로 소연을 바라보았다. 정소연 씨, 반갑습니다. 소연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최 이사님, 정소연 씨가 앞으로 제 개인 비서로 일하게 될 거예요. 잘 부탁드립니다. 최동혁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개인 비서요? 경력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하지만
소연 씨의 인품과 판단력을 높이 샀습니다. 박지훈이 대답했다. 최동혁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시선에 의문이 담겨 있었다. 소연은 불편함을 느꼈지만 침착하게 자세를 바로 했다. 자, 이제 사무실을 보여드릴게요. 박지훈이 소연을 안내했다. 그의 사무실 옆에는 작은 사무실이 있었다. 여기가 소연 씨의 공간이에요. 제 일정과 연락처는 모두 이 컴퓨터에 있습니다. 소연은 깔끔한 사무실을 둘러보았다. 호텔 청소부에서 대기업 임원의 비서로. 이런 변화가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안 갔다. 그리고 이것도 드릴게요. 박지훈이 작은 카드를 건넸다. 수학영재 교육권의 카드였다. 내일 준우를 데리고 가보세요. 원장님께 연락해 두었어요. 소연은 감격에 눈물이 맺혔다.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감사는 필요 없어요. 그저 우리 회사의 투자라고 생각하세요. 박지훈의 미소는 따뜻했다. 재능 있는 아이들이 자신의 가능성을 펼칠 수 있게 돕는 건 우리 사회의 의무니까요. 소연은 그의 진심 어린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이 만남이 그녀와 아이들의 인생을 바꿀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들의 행복을 위협할 어둠이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최동혁의 사무실에서는 그날 저녁 소연의 과거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고 있었다. 일주일이 지나고 소연은 새로운 생활에 점차 적응해 가고 있었다. 테크노바 본사의 42층에서 그녀는 매일 박지훈의 일정을 관리하고 회의를 준비하고 중요한 전화를 연결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그녀의 체계적인 성격과 세심한 관찰력은 비서 업무에 완벽하게 맞아떨어졌다. 소연 씨, 오늘 일정표 좀 볼게요. 박지훈이 사무실에 들어서며 말했다. 소연은 태블릿을 건네며 미소를 지었다. 오전 10시에 해외 투자자와의 화상회의가 있고 12시 30분에는 서울대 공대 학장님과의 점심 약속이 있습니다. 오후 3시에는 신제품 출시 관련 마케팅팀 미팅이고요. 완벽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녁은 어떻게 되나요? 6시에 수민이 학교에서 학부모 간담회가 있습니다. 박지훈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맞다. 완전히 잊고 있었네요. 하지만 오늘 저녁에 대만에서 오는 클라이언트와 저녁 식사가 있어요. 제가 일정을 다시 조정해 볼까요? 아니요. 이미 확정된 약속이라 어렵겠네요. 박지훈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혹시 소연 씨가 수민이 학교에 대신 가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 업무 외 요청이라 거절하셔도 됩니다. 소연은 잠시 고민했다. 괜찮습니다. 제가 다녀올게요. 아이들은 준우 이모에게 부탁드리면 되고요. 정말요? 너무 감사합니다. 수민이도 소연 씨를 좋아할 거예요. 그날 저녁, 소연은 강남의 명문 초등학교에 도착했다. 화려한 교문과 잘 가꾸어진 정원이 그녀의 아이들이 다니는 공립학교와는 확연히 달랐다. 수민이 교실로 들어서자 아이들과 선생님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안녕하세요. 박수민의 아버지를 대신해 왔습니다. 정소연이라고 합니다. 아, 박 회장님의 비서분이시죠? 담임 선생님이 미소를 지었다. 들어오세요. 수민이 소연을 보고 활짝 웃었다. 소연 이모. 소연은 수민의 옆자리에 앉았다. 간담회 내내 그녀는 열심히 메모를 하며 수민의 학교 생활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 끝나고 나서 담임 선생님이 다가왔다. 정소연 씨, 박 회장님께 전해주세요. 수민이가 최근에 수학과 과학에 특별한 흥미를 보이고 있어요. 특별 프로그램을 추천하고 싶은데 시간 되실 때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반드시 전하겠습니다. 소연과 수민은 함께 학교를 나섰다. 소연 이모, 우리 집에서 저녁 먹어요. 아빠가 늦게 오신대요. 소연은 미소를 지었다. 그래, 좋아. 근데 먼저 준우랑 혜운이를 데리러 가자. 그들은 기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소연의 아파트로 향했다. 준우와 혜운이는 현관에서 이모와 함께 기다리고 있었다. 엄마, 혜운이가 소연의 품에 안겼다. 얘들아, 이 친구는 수민이야. 소연 이모의 딸이지. 소연은 아이들을 소개했다. 수민이 준우를 바라보았다. 너 몇 살이야? 8살. 준우가 대답했다. 나보다 1살 많네. 나는 7살이야. 혜운이가 쑥스럽게 말했다. 나는 5살. 수민은 혜운이의 손을 잡았다. 우리 친구하자. 아이들은 금세 친해졌고 소연은 그들을 데리고 박지훈의 집으로 향했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였다. 넓은 거실과 현대적인 인테리어,
큰 창문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인상적이었다. 와, 집이 정말 예뻐요. 혜운이가 감탄했다. 수민이 자랑스럽게 말했다. 내 방도 보여줄게. 아이들은 수민의 방으로 달려갔다. 소연은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다. 가정부가 준비해둔 음식이 있었다. 그녀는 아이들을 위한 저녁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식사 후 아이들은 수민의 방에서 놀고 있었다. 소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박지훈이 보내달라고 한 문서를 검토하고 있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수민아, 아빠 왔어. 박지훈이 외쳤다. 아빠. 수민이 달려와 그를 안았다. 오늘 소연 이모가 왔어요. 준우랑 혜운이도 왔어요. 박지훈은 놀란 표정으로 소연을 바라보았다. 아이들도 함께 오셨네요. 소연이 미소를 지었다. 네, 이모가 갑자기 일이 생겨서요. 괜찮으시겠어요? 물론이죠. 집이 더 활기차졌네요. 박지훈은 아이들에게 다가갔다. 준우야, 혜운아, 반가워. 준우가 박지훈에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회장님이라니, 그냥 아저씨라고 불러. 박지훈이 웃었다. 학교는 어때? 수학 공부는 잘 되고 있어? 준우의 눈이 반짝였다. 네, 새로운 학원에서 정말 재미있는 문제들을 풀고 있어요. 지난번에는 제가 풀이 방법을 발표했는데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정말? 대단하구나. 박지훈이 준우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언젠가 우리 회사에서 일하면 좋겠는데. 혜운이가 수줍게 다가왔다. 저도요? 물론이지. 혜운이도 우리 회사에 와서 일하자. 박지훈이 웃었다. 소연은 이 장면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다. 그녀의 아이들이 이렇게 좋은 어른의 관심을 받는 모습이 감격스러웠다. 소연 씨, 오늘 학부모 간담회는 어땠어요? 박지훈이 물었다. 소연은 메모를 꺼내며 간담회 내용을 상세히 전달했다. 수민의 관심사, 선생님의 조언, 앞으로의 일정까지 정말 자세하게 기록하셨네요. 감사합니다. 박지훈은 진심으로 말했다. 이제 저도 아이 교육에 더 신경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수민이는 정말 똑똑한 아이예요. 특히 수학과 과학에 재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하지만 저는 바빠서 제대로 챙겨주지 못했어요.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로는 더더욱. 갑작스러운 고백에 소연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정말 죄송합니다. 몰랐어요. 괜찮아요. 3년 전 일이에요. 수민이는 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박지훈의 눈에 슬픔이 스쳤다. 하지만 가끔은 여성의 손길이 필요할 때가 있죠. 침묵이 흘렀다. 소연은 그의 고독을 느낄 수 있었다. 성공한 사업가,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인물이지만 집에 돌아오면 그저 외로운 아버지일 뿐이었다. 준우와 혜운이도 아버지 없이 자라고 있어요. 소연이 조용히 말했다. 때로는 힘들지만 우리는 함께 이겨내고 있어요. 박지훈은 소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이 달라졌다. 그것은 동정이 아닌 존경과 공감이었다. 소연 씨는 정말 강한 분이에요. 회장님도요.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다. 무언가가 그들 사이에 흐르고 있었다. 이해와 연민, 그리고 서로를 향한 묘한 끌림. 아빠, 이거 봐요. 수민이 갑자기 달려와 그 순간을 깨뜨렸다. 아이들이 함께 그린 그림이었다. 4명의 사람이 손을 잡고 있었다. 이게 뭐니? 박지훈이 물었다. 우리 가족이요. 아빠, 나, 소연 이모, 준우 오빠, 혜운이. 소연과 박지훈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둘 다 당황한 표정이었지만 어딘가 마음이 따뜻해지는 느낌도 있었다. 이제 늦었네. 우리 집에 가야 할 시간이야. 소연이 말했다.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박지훈이 제안했다. 그들은 함께 차에 올랐다. 뒷좌석에서 아이들은 이미 잠들어 있었다. 소연의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박지훈은 준우를, 소연은 혜운이를 안고 집으로 향했다. 아이들을 침대에 눕힌 후 그들은 현관에서 마주 섰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박지훈이 말했다. 아니에요. 제가 감사해야죠. 준우에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소연 씨. 박지훈이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다. 주말에 시간 괜찮으시면 아이들과 함께 나들이 가면 어떨까요? 수민이가 계속 물어보네요. 소연은 잠시 생각했다. 이것은 단순한 직장 상사와 직원의 관계를 넘어서는 것이었다. 하지만 아이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생각하니 거절할 수 없었다. 좋아요. 아이들이 좋아할 거예요. 그럼 토요일 오전에 연락드릴게요. 잘 자요, 소연 씨. 회장님도요. 문이 닫히고 소연은 벽에 기대어 섰다. 그녀의 가슴은 이상하게 뛰고 있었다. 이런 감정은 오랫동안 잊고 있었다.
누군가에게 마음이 끌리는 느낌. 하지만 그녀는 현실을 직시했다. 그는 재벌 그룹의 회장이고 그녀는 그저 비서일 뿐이었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 순간 42층 테크노바 사무실에서는 최동혁이 그녀의 과거에 대한 파일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을. 그 파일에는 소연이 가장 숨기고 싶었던 비밀이 담겨 있었다. 그녀의 전 남편 준우와 혜운이의 아버지, 금융사기로 복역 중인 죄수의 이야기가 전 토요일 아침 소연의 아파트에 초인종이 울렸다. 준우가 달려가 문을 열었다. 박 아저씨다. 준우가 외쳤다. 박지훈이 환한 미소로 들어섰다. 그는 캐주얼한 청바지와 셔츠 차림이었다. 사무실에서 보던 정장 차림과는 완전히 달랐다. 준비됐니? 박지훈이 물었다. 네, 혜운이도 거의 준비 끝났어요. 준우는 들뜬 목소리로 대답했다. 소연이 방에서 나왔다. 그녀 역시 편안한 원피스 차림이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오늘은 회장님이라고 부르지 말아요. 그냥 지훈이라고 불러도 돼요. 박지훈이 웃으며 말했다. 소연은 쑥스러운 듯 미소를 지었다. 그건 좀 아저씨라도 괜찮아요. 오늘은 업무가 아니라 친구로 만나는 거니까요. 혜운이가 방에서 뛰어나왔다. 다 준비됐어요. 그럼 출발하자. 수민이가 차에서 기다리고 있어. 그들은 함께 차에 올랐다. 수민이 뒷좌석에서 반갑게 아이들을 맞이했다. 준우 오빠, 혜운이. 오늘 어디 가요? 혜운이가 물었다. 에버랜드. 박지훈이 대답했다. 놀이기구도 타고 동물원도 구경할 거야. 아이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소연은 박지훈을 바라보았다. 그의 평소 바쁜 일정을 생각하면 하루를 온전히 내어 아이들과 놀이공원에 가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것이다. 정말 괜찮으세요? 회사는 소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걱정 마세요. 가끔은 일보다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박지훈의 목소리는 진지했다. 수민이와 보내는 시간이 너무 적었거든요. 아내가 떠난 후로는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말 속에 담긴 후회와 결심을 이해할 수 있었다. 에버랜드는 사람들로 붐볐다. 하지만 박지훈은 VIP 패스를 준비해 두어 그들은 긴 줄을 서지 않고 놀이기구를 탈 수 있었다. 아이들은 신나게 뛰어다녔고 소연과 박지훈은 그들을 따라다녔다. 혜운아, 무서우면 내 손 꼭 잡아. 박지훈이 말했다. 혜운이는 작은 손으로 박지훈의 큰 손을 꼭 잡았다. 소연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다. 아이들이 아버지의 손길을 그리워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소연 씨도 타세요, 기리스. 수민이 회전목마를 가리켰다. 난 너무 나이가 많은데. 소연이 웃었다. 아니에요. 어른들도 타요. 아빠도 타실 거죠? 박지훈이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지. 소연 씨도 함께 타요. 결국 그들은 모두 회전목매에 올랐다. 아이들은 말을 타고 어른들은 그 옆에 섰다. 웃음소리가 가득한 순간이었다. 점심시간이 되자 그들은 레스토랑에 자리를 잡았다. 아이들은 음식을 기다리며 색칠 공부를 하고 있었다. 준우야, 너 정말 수학을 좋아하는구나. 박지훈이 말했다. 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특히 퍼즐 같은 문제요. 그래? 내가 하나 내볼까? 1부터 100까지 더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뭘까? 준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곧 대답했다. 어느 고응이요. 1부터 100까지 쌍을 만들면 50쌍이 되고 각 쌍의 합이 100호 1이니까 50 곱하기 100호 1이요. 박지훈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와, 정확해. 가우스가 어린 시절에 풀었던 문제인데. 소연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았다. 준우는 항상 그런 문제를 좋아했어요. 어릴 때부터요. 정말 특별한 재능이에요. 박지훈이 진지하게 말했다. 제대로 된 교육을 받으면 큰 인재가 될 거예요. 식사를 마친 후 그들은 동물원으로 향했다. 아이들은 동물들을 보며 즐거워했다. 특히 혜운이는 펭귄을 보고 환호성을 질렀다. 펭귄이 제일 좋아요. 혜운이가 말했다. 왜? 박지훈이 물었다. 가족끼리 항상 함께 있으니까요. 혜운이의 대답은 순수했다. 박지훈과 소연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아이의 말 속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가족의 중요성, 함께하는 것의 가치. 해가 저물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마지막으로 대형 관람차에 올랐다. 높이 올라가면서 서울의 정형이 펼쳐졌다. 노을이 지는 하늘은 아름다웠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소연이 말했다. 저도요.
박지훈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오랜만에 이렇게 편안한 하루를 보냈네요. 관람차는 천천히 회전했고 그들은 잠시 침묵 속에서 풍경을 감상했다. 아이들은 창가에 붙어 밖을 구경하느라 바빴다. 소연 씨, 박지훈이 조용히 불렀다. 혹시 내일 저녁에 시간 괜찮으세요? 소연은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네, 아이들은 우리 어머니께서 봐주실 수 있어요. 둘이서 식사라도 할까 해서요. 소연의 마음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이것은 분명 단순한 업무 관계를 넘어서는 제안이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오늘 하루 그의 따뜻한 모습과 아이들을 대하는 진심 어린 태도를 보며 그녀의 마음은 이미 기울어져 있었다. 네, 좋아요. 소연은 마침내 대답했다. 박지훈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좋아요. 내일 7시에 모시러 갈게요. 관람차에서 내린 후 그들은 집으로 향했다. 차 안에서 아이들은 이미 피곤에 지쳐 잠들어 있었다. 소연의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박지훈은 준우를 안아 올렸고 소연은 혜운이를 안았다. 내일 뵙겠습니다. 소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네, 내일 봐요. 박지훈의 눈빛에는 기대감이 담겨 있었다. 다음 날 저녁, 소연은 오랜만에 화장을 하고 가장 예쁜 원피스를 입었다. 그녀는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았다. 언제부터인가 그녀의 눈에는 활기가 돌아와 있었다. 엄마 예뻐요, 혜운이가 감탄했다. 고마워 우리 혜운이. 소연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오늘 저녁에 엄마가 박 아저씨랑 저녁 먹으러 가는데 너희들은 박 할머니 댁에서 수민이랑 놀기로 했어. 네. 아이들은 기대에 차 있었다. 7시 정각, 초인종이 울렸다. 박지훈이 정장 차림으로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꽃다발이 들려 있었다. 안녕하세요. 박지훈이 꽃다발을 건넸다. 오늘 정말 아름다우시네요. 소연은 꽃을 받으며 얼굴이 붉어졌다. 감사합니다. 그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박지훈의 어머니가 계신 곳으로 향했다. 강남의 고급 빌라였다. 박지훈의 어머니는 우아한 분위기의 여성이었지만 아이들을 보자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구나. 오늘 저녁 재미있게 보내자. 아이들을 맡긴 후 박지훈과 소연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고급 레스토랑으로 향했다. 창가의 테이블에 앉자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졌다. 여기 분위기가 정말 좋네요. 소연이 말했다. 제가 자주 오는 곳이에요. 특별한 날에만. 박지훈이 대답했다. 와인이 서빙되고 그들은 천천히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업무 이야기가 아닌 서로의 삶과 생각에 대한 이야기였다. 아이들을 혼자 키우기 쉽지 않았을 텐데요. 박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소연은 잠시 침묵했다. 그녀의 과거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항상 어려웠다. 특히 아이들의 아버지에 관한 부분은 네, 쉽지 않았죠. 소연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준우가 3살, 혜운이가 갓 태어났을 때 남편과 헤어졌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소연은 와인잔을 천천히 돌렸다. 그는 금융회사에서 일했어요. 처음에는 성공적이었죠. 하지만 점점 욕심이 커졌고 결국 고객들의 돈을 횡령했어요. 지금은 그녀는 말을 멈추었다. 감옥에 있군요. 박지훈이 그녀의 말을 마무리했다.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그 사실을 몰랐어요. 알았을 때는 이미 모든 게 끝난 후였죠. 저와 아이들에게 남은 건 빚과 상처뿐이었어요. 박지훈은 소연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정말 힘들었겠군요. 하지만 지금의 소연 씨를 보세요. 아이들을 훌륭하게 키우고 스스로 일어섰어요. 정말 존경합니다. 소연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오랫동안 그녀는 과거를 숨기고 살아왔다. 전 남편의 죄로 인해 그녀와 아이들이 받았던 시선들, 이사를 반복해야 했던 날들. 누군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는 것은 오랜만에 해방감을 주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도 괜찮으세요? 소연이 물었다. 왜 괜찮지 않을까요? 그건 소연 씨의 잘못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도 꿋꿋이 살아온 모습이 더 값진 거죠. 그의 말에 소연의 마음에 오랫동안 쌓여있던 무거운 돌 하나가 사라지는 느낌이었다. 식사를 마치고 그들은 한강변을 걸었다. 밤바람이 시원했고 강물은 도시의 불빛을 반사하며 반짝였다. 제가 소연 씨에 대해 이야기해도 될까요? 박지훈이 갑자기 말했다. 네? 처음 만났을 때부터 느꼈어요. 소연 씨는 특별하다고, 용기 있고 헌신적이고 진실된 사람이라고요.
소연은 말없이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점점 더 소연 씨를 알아가면서 그 느낌은 확신이 되었어요. 그리고 박지훈이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다. 제 마음이 소연 씨에게 향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소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녀도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었지만 현실적인 차이가 그녀를 망설이게 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 다른 세계에 살고 있어요. 소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세계가 다르다고요? 우리는 같은 하늘 아래, 같은 도시에 살고 있어요. 둘 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고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람들이죠. 그것 말고 무엇이 중요할까요? 그의 말은 진심이 담겨 있었다. 소연은 오랫동안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쌓아온 벽이 조금씩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한 달이 지났다. 소연과 박지훈의 관계는 점점 깊어졌다. 그들은 주말마다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고 때로는 둘만의 저녁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회사에서는 여전히 철저하게 상사와 비서의 관계를 유지했지만 사무실 밖에서는 서로에게 마음을 열어가고 있었다. 내일 저녁에 중요한 자선 행사가 있어요. 어느 날 박지훈이 사무실에서 말했다. 소연 씨도 함께 갔으면 해요. 소연은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자선 행사요. 하지만 저는 비서인데 비서로서가 아니라 제 동반자로 참석해 주셨으면 해요. 그의 말은 분명했다. 그는 그들의 관계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싶어 했다. 소연은 잠시 망설였다. 그동안 그들의 관계는 사적인 영역에 머물러 있었다. 공개적인 자리에 함께 참석한다는 것은 새로운 단계로 나아감을 의미했다. 괜찮을까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이죠. 박지훈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소연은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함께 가겠습니다. 다음 날 저녁 소연은 박지훈이 선물한 우아한 이브닝 드레스를 입고 준비했다. 거울 속의 자신은 마치 다른 사람처럼 보였다. 호텔 청소부에서 재벌그룹 회장의 연인으로 이런 변화가 때로는 꿈처럼 느껴졌다. 엄마, 너무 예뻐요. 혜운이가 감탄했다. 정말요? 소연이 미소를 지었다. 네, 공주님 같아요. 소연은 딸을 안았다. 오늘 저녁에 엄마가 늦게 들어올 거야. 준우야, 혜운이 잘 돌봐줘. 네, 걱정 마세요. 준우는 이미 어른스러운 모습으로 대답했다. 박지훈의 차가 도착했고 소연은 긴장된 마음으로 집을 나섰다. 그는 차 밖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완벽한 턱시도 차림이었다. 정말 아름다우시네요. 박지훈이 감탄했다. 소연은 미소를 지었다. 감사합니다. 자선 행사장은 서울의 고급 호텔 연회장이었다. 사회 각계각층의 유명 인사들이 모여 있었다. 소연은 그들 사이에서 위축되는 느낌을 받았지만 박지훈은 계속해서 그녀의 손을 잡아주며 안심시켰다. 박 회장님, 한 남자가 다가와 인사했다. 오랜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지훈이 대답했다. 소개할게요. 이분은 정소연 씨입니다. 소연 씨, 이분은 김민석 의원이세요. 안녕하세요. 소연이 공손히 인사했다. 김 의원은 잠시 소연을 살펴보더니 미소를 지었다. 반갑습니다. 박 회장님의 특별한 분이신가요? 네, 매우 특별한 분이십니다. 박지훈의 대답은 명확했다.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소연은 여러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었다. 대부분은 친절했지만 일부는 의아한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테크노바의 박지훈 회장이 데리고 온 여성이 누구인지 궁금해하는 듯했다. 저기 최동혁 이사님이 오셨네요. 박지훈이 말했다. 소연은 고개를 돌려 최동혁을 보았다. 그는 한 무리의 사람들과 대화 중이었다.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을 때 최동혁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그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인 후 대화를 계속했다. 조 이사님은 항상 정치인들과 어울리더라고요. 박지훈이 말했다. 정계 진출을 꿈꾸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소연은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다. 행사가 절정에 달했을 때 박지훈은 무대 위로 초대받았다. 그는 테크노바의 새로운 사회 공헌 프로젝트에 대해 발표했다. 소외 계층의 교육 지원과 취업 기회 창출에 관한 내용이었다.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공정한 기회를 가질 때 진정한 발전이 이루어집니다. 그의 말에 큰 박수가 터져 나왔다. 소연은 그의 연설을 들으며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는 단순한 사업가가 아니라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진정한 리더였다. 행사가 끝나갈 무렵 박지훈과 소연은 테라스로 나왔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다. 오늘 어땠어요? 박지훈이 물었다.
조금 긴장됐지만 좋았어요. 소연이 대답했다. 걱정했던 것보다 잘 해내셨어요. 박지훈이 미소를 지었다. 사람들도 소연 씨를 좋아했어요. 소연은 웃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있었다. 그녀와 그의 세계는 너무 달랐다. 이런 행사, 이런 사람들, 그녀는 정말 이곳에 어울릴 수 있을까?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요? 박지훈이 물었다. 소연은 솔직하게 말했다. 저와 회장님은 너무 다른 세계에 살고 있어요. 제가 정말 회장님 곁에 있어도 될까 싶어서요. 박지훈은 소연의 양손을 잡았다. 소연 씨, 제가 사랑하는 건 당신의 배경이나 지위가 아니에요. 당신의 마음, 당신의 용기, 당신의 진실됨이에요.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사랑이라는 단어에 소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것은 그가 처음으로 그 말을 사용한 순간이었다. 저도 회장님을 사랑해요. 소연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확신에 차 있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도시의 불빛 아래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로 연결되는 순간이었다. 박지훈은 천천히 소연에게 다가가 그녀의 입술에 키스했다. 그것은 부드럽고 달콤한 그러나 깊은 약속을 담은 키스였다. 그 순간 소연은 카메라 셔터 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놀라서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테라스에는 그들밖에 없었다. 불안한 예감이 그녀를 스쳤지만 박지훈의 따뜻한 손길에 곧 잊혀졌다. 다음 날 아침 소연은 평소처럼 사무실에 출근했다. 그러나 사무실 분위기가 묘하게 달랐다. 사람들이 그녀를 보며 수군거렸고 일부는 노골적으로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며 이야기했다. 무슨 일이 있나요? 소연이 동료 비서에게 물었다. 동료는 불편한 표정으로 휴대폰을 건넸다. 이거 보셨어요? 화면에는 인터넷 뉴스 기사가 열려 있었다. 제목은 충격적이었다. 테크노바 박지훈 회장, 전과자 아내를 둔 여성과 불륜. 소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기사에는 그녀와 박지훈이 테라스에서 키스하는 사진과 함께 그녀의 과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녀의 전 남편이 금융사기로 복역 중이라는 사실, 그녀가 전 호텔에서 청소부로 일했다는 사실, 심지어 그녀가 해고된 상황까지. 이게 어떻게... 소연은 말을 잇지 못했다. 그때 그녀의 전화가 울렸다. 박지훈이었다. 소연 씨 괜찮아요? 제 사무실로 와주세요. 소연은 떨리는 발걸음으로 그의 사무실로 향했다. 문을 열자 박지훈은 창가에 서 있었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다. 기사 보셨어요? 박지훈이 물었다.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어떻게 이런 일이... 누군가 의도적으로 정보를 유출한 것 같아요. 당신의 과거를 조사하고 우리를 미행한 사람이 있어요. 소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제 때문에 회장님이 곤란해지셨네요. 제가 사퇴하는 게 좋겠어요. 뭐라고요? 절대 안 됩니다. 박지훈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우리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어요. 당신의 과거도 우리의 관계도 부끄러울 게 없어요. 하지만 회사 이미지에 타격을 줄 거예요. 투자자들도. 그런 건 제가 걱정할 일이에요. 소연 씨는 그저 제 곁에 있어 주세요. 소연은 흐르는 눈물을 닦았다. 그의 확신에 찬 목소리가 위로가 되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걱정이 남아 있었다. 지금 상황이 악화된다면 그것은 단순히 그녀의 문제가 아니라 테크노바 전체 그리고 박지훈의 평판에 영향을 미칠 것이었다. 잠시 시간을 주세요. 소연이 말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박지훈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하지만 혼자 결정하지 말아요. 우리는 함께해요, 소연 씨. 소연은 사무실을 나와 화장실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눈가에는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다. 과거의 상처가 다시 한번 그녀를 찾아왔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녀 자신을 위해서. 그러나 그날 오후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새로운 기사가 나왔고 더 많은 내부 정보가 유출되었다. 소연이 어떻게 박지훈의 비서가 되었는지, 그들의 관계가 어떻게 발전했는지에 대한 왜곡된 이야기였다. 마치 그녀가 의도적으로 박지훈에게 접근한 것처럼 묘사되어 있었다. 소연은 결단을 내렸다. 그녀는 사무실로 돌아가 사직서를 작성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이 최선의 선택이었다. 그녀가 떠나면 스캔들은 곧 사그라들 것이고 박지훈과 테크노바는 평화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사직서를 들고 박지훈의 사무실로 향하는 그녀의 마음은 무거웠다. 하지만 그것은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그녀 나름의 희생이었다. 이것은 받을 수 없습니다. 박지훈은 소연의 사직서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소연은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다. 회장님, 이게 최선입니다. 저 때문에 회사에 피해가 가서는 안 됩니다. 소연 씨, 당신은 도망치고 있어요. 박지훈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했다. 우리가 함께 이겨내야 할 문제를 혼자 짊어지려고 해요. 하지만 이건 제 문제예요. 제 과거, 제 상처가 불러온 일이에요. 아니요, 이건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일으킨 일이에요. 누군가 당신의 과거를 조사하고 우리를 미행했어요. 그 사람을 찾아내야 합니다. 소연은 고개를 저었다.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이미 모든 것이 공개됐어요. 박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향했다. 투자자들과의 미팅이 있어요. 저녁에 다시 이야기합시다. 제발 그때까지 아무것도 결정하지 말아요. 소연은 침묵 속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사무실로 돌아가 자신의 책상에 앉았다. 주변 동료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그녀는 똑바로 앉아 일에 집중했다. 그날 오후 그녀는 무언가에 이끌리듯 회사 컴퓨터로 기사를 검색했다. 그리고 처음 보도한 매체의 이름을 확인했다. 서울 인사이더. 그녀는 그 매체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었다. 더 검색해보니 해당 매체는 연예인과 정치인들의 스캔들을 주로 다루는 작은 인터넷 언론사였다. 그리고 이 매체의 주요 기자 중 한 명이 강태우라는 이름이었다. 소연은 그 이름을 적어두었다. 저녁이 되자 박지훈이 그녀를 불렀다. 집에 가기 전에 잠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의 사무실에 들어서자 소연은 놀랐다. 최동혁이 이미 그곳에 있었다. 최 이사님, 소연이 인사했다. 최동혁은 차가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정소연 씨, 최 이사님이 할 말이 있다고 하셔서요. 박지훈이 말했다. 최동혁은 의자에 앉은 채 서류 하나를 책상 위에 밀었다. 이것을 보시죠. 소연이 서류를 들자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것은 그녀의 전 남편에 관한 상세한 기록이었다. 그의 범죄 내역, 재판 기록, 심지어 교도소 면회 기록까지. 이게 무슨 뜻인가요? 소연이 물었다. 단순합니다. 당신은 회사의 위험 요소입니다. 최동혁의 목소리는 차갑고 분명했다. 당신의 전 남편은 금융사기범이고 당신은 그와 계속 접촉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회장님 곁에 있는 것은 위험합니다. 면회 기록은 소연이 말을 이었다. 아이들이 아버지를 만나러 간 것뿐입니다. 그것도 1년에 몇 번. 회장님, 이번 일을 계기로 정소연 씨와의 관계를 정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최동혁은 소연을 무시한 채 박지훈에게 말했다. 투자자들도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곧 대만 투자자들과의 중요한 계약이 있는데 이런 스캔들로 인해 계약이 무산될 수도 있습니다. 박지훈은 잠시 침묵했다. 그의 표정은 읽기 어려웠다. 회장님, 소연이 조용히 불렀다. 최 이사님, 밖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겠어요? 박지훈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최동혁은 미소를 지었다. 물론이죠. 하지만 현명한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그가 나가자 사무실은 침묵에 잠겼다. 소연은 자신의 심장 소리가 들릴 정도로 조용했다. 회장님, 제가 떠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소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저로 인해 회사가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됩니다. 박지훈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소연 씨가 정말 원하는 게 그거예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도망치는 것? 도망치는 게 아니에요. 현실을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는 너무 다른 세계에 살고 있어요. 그 말 전에도 들었어요. 하지만 제 대답은 여전히 같습니다. 세계가 다른 게 아니라 우리는 같은 세계에 살고 있어요. 단지 사람들이 만든 벽이 있을 뿐이죠. 소연은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하지만 그 벽은 너무 높아요. 제 과거, 제 상처. 이제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사람들은 저를 사기꾼의 아내로 볼 거예요. 회장님의 명성에 흠집을 낼 거예요. 박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나 소연에게 다가왔다. 소연 씨, 제가 당신을 처음 만났을 때 당신은 제 딸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었어요. 그때 저는 당신의 용기와 희생 정신에 감동했죠. 그리고 지금 당신은 또다시 자신을 희생하려고 해요. 이번에는 저를 위해서. 그는 소연의 손을 잡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당신의 희생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우리는 함께 싸울 거예요.
이 스캔들을 이겨내고 우리의 관계를 지킬 거예요. 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저를 믿으세요. 박지훈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다. 그날 밤 소연은 집으로 돌아왔다. 아이들은 이미 잠들어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그들의 방에 들어가자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준우와 혜운이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소연은 침대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그녀가 사퇴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까? 아니, 그저 도망치는 것일 뿐이다. 그리고 그것은 아이들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아니었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맞서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 다음 날 아침, 소연은 결심했다. 그녀는 박지훈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회사에 도착하자 그녀는 박지훈을 찾았다. 회장님,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을 취소하고 싶어요. 저는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길 원해요. 박지훈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그 말을 듣고 싶었어요. 그리고 제가 뭔가 발견했어요. 소연은 그녀가 조사한 내용을 설명했다. 서울인사이더와 강태우 기자에 대한 것. 강태우라. 박지훈이 생각에 잠겼다. 왜 갑자기 그가 우리에게 관심을 가졌을까요? 누군가 정보를 제공했을 거예요. 제 과거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소연이 말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회사 내부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박지훈이 덧붙였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같은 생각이 들었지만 확신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했다. 우선 언론사부터 조사해 봅시다. 박지훈이 말했다. 제가 아는 변호사가 있어요. 그에게 도움을 요청할게요. 며칠 후 변호사가 보내온 정보에 따르면 강태우 기자는 최근 몇 달간 테크노에 관한 기사를 집중적으로 쓰고 있었다. 특히 최동혁 이사와 관련된 기사가 많았다. 그들은 서로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박지훈이 말했다.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날 저녁, 소연은 퇴근 후 아이들을 데리러 학교에 갔다. 준우를 기다리는 동안 그녀는 익숙한 얼굴을 발견했다. 스카이 팰리스 호텔의 전 지배인 이상우였다. 그는 학교 앞에 서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소연은 놀라서 몸을 숨겼다. 왜 이상구가 여기에? 그때 그녀는 이상구가 최동혁과 만나는 것을 보았다. 두 사람은 잠시 대화를 나눈 후 함께 차에 올랐다. 소연은 즉시 박지훈에게 전화했다. 회장님, 방금 최동혁 이사님이 이상우와 만나는 것을 봤어요. 이상우? 당신을 해고한 호텔 지배인 말인가요? 네, 둘이 함께 차를 타고 떠났어요. 소연 씨, 집으로 가세요. 제가 지금 가겠습니다. 1시간 후 박지훈이 소연의 아파트에 도착했다. 그는 노트북을 들고 왔다. 제가 조사했어요. 박지훈이 노트북을 펼쳤다. 이상구는 최근에 사업 확장을 시도했지만 실패했어요. 투자자들이 갑자기 지원을 철회했죠. 그 이유는 스카이 팰리스 호텔에서 소연 씨를 해고한 일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저 때문에요? 소연이 놀라 물었다. 그 사건 이후 호텔 평판이 나빠졌어요. 특히 제가 관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요. 이상우는 그 일로 큰 손해를 받고 소연 씨에게 원한을 품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최동혁 이사님은 최 이사는 오래전부터 정계 진출을 꿈꿔왔어요. 테크노바는 그의 발판이었죠. 하지만 제가 당신과 가까워지면서 그의 계획에 방해가 된 것 같아요. 소연은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왜요? 최 이사는 완벽한 이미지를 중요시해요. 그에게 테크노바는 깨끗하고 흠 없는 기업이어야 했죠. 당신의 과거가 그 이미지를 훼손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힘을 합쳤군요. 소연이 중얼거렸다. 그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박지훈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 저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박지훈의 계획은 간단했다. 최동혁에게 중요한 정보가 담긴 서류를 전달하고 그의 반응을 지켜보는 것이었다. 소연은 처음에 망설였지만 이것이 진실을 밝히는 유일한 방법임을 알고 있었다. 이 서류에는 대만 투자자와의 계약 내용이 담겨 있어요. 박지훈이 설명했다. 초의 이사가 정말 강태우 기자와 연결되어 있다면 이 정보는 곧 언론에 유출될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소연은 평소처럼 출근했다. 하지만 이날은 달랐다. 그녀는 박지훈의 지시대로 최동혁의 사무실에 서류를 전달했다. 최 이사님, 회장님께서 검토해보라고 하셨습니다. 소연이 공손하게 말했다. 최동혁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아직도 회사에 남아있군요. 박 회장님을 설득하지 못했나 보네요. 소연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저는 제 일을 할 뿐입니다. 좋아요. 두고 가세요. 최동혁이 차갑게 말했다. 소연은 사무실을 나와 박지훈에게 보고했다. 서류를 전달했습니다. 좋아요. 이제 기다리죠. 그날 오후 소연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 표시는 없었다. 여보세요? 소연이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다. 정소연 씨죠? 낯선 남자 목소리였다. 저는 서울인사이더의 강태우 기자입니다. 소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네, 맞습니다. 테크노바의 대만 투자 계약에 대해 알고 싶은 게 있습니다. 시간 괜찮으시면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제 번호를 아셨죠? 소연이 물었다. 잠시 침묵 후 강 기자가 대답했다. 취재원 보호 차원에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소연 씨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제안이 있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오늘 저녁 7시 강남역 근처 카페에서 만납시다. 소연은 박지훈에게 연락했다. 그는 즉시 지시를 내렸다. 만나세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우리 회사 법무팀이 근처에서 대기할 겁니다. 저녁 7시 소연은 약속된 카페에 도착했다. 구석에 앉아있는 남자가 그녀에게 손을 흔들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다. 정소연 씨? 남자가 물었다. 네, 강태우 기자님이시죠? 맞습니다. 앉으세요. 소연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다. 카페는 조용했고 그들 외에 손님은 몇 명 없었다. 소연 씨,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강 기자가 입을 열었다. 테크노바의 대만 투자 계약에 문제가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큰 스캔들이 될 수 있어요. 소연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어떤 정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계약 내용에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박지훈 회장이 대만 정부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는. 소연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건 완전한 거짓말입니다. 회장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강 기자는 미소를 지었다. 그렇게 확신하시나요? 소연 씨가 보기에 박 회장은 완벽한 사람인가요? 당신의 과거를 알고도 받아들인 사람? 제 과거요? 그걸 어떻게 아셨죠?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강 기자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소연 씨, 저와 협력하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박지훈과의 관계에서 알게 된 정보를 주시면 당신의 이미지를 더 좋게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영웅적인 싱글맘으로요. 소연은 분노를 느꼈다. 당신이 제 전 남편에 대한 기사를 쓴 거군요. 비즈니스일 뿐입니다, 소연 씨. 저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요. 누가 정보를 줬죠? 소연이 직접적으로 물었다. 강 기자는 웃으며 대답을 회피했다. 말씀드렸듯이 취재원은 보호해야 합니다. 최동혁 이사였죠? 소연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 이상우 지배인도요. 강 기자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흥미로운 추측이네요. 추측이 아닙니다. 증거가 있어요. 소연이 자신감 있게 말했다. 어떤 증거요? 소연은 휴대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다. 지금부터 하는 말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강태우 씨, 최동혁 이사로부터 테크노바 내부 정보와 제 개인 정보를 받으셨죠? 강 기자는 긴장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이게 무슨 짓이죠? 진실을 밝히는 중입니다. 소연이 대답했다. 당신은 최동혁과 이상우의 지시로 저와 박지훈 회장의 명예를 훼손했어요. 그들이 당신에게 돈을 주고 거짓 정보를 퍼뜨리게 한 거죠. 증거 없는 주장은 의미가 없습니다, 소연 씨. 강 기자가 냉정을 되찾으며 말했다. 그때 카페 문이 열리고 박지훈이 들어왔다. 그의 뒤로 몇 명의 남자들이 따라 들어왔다. 법무팀이었다. 증거는 충분합니다, 강 기자님. 박지훈이 말했다. 최동혁이 당신에게 전달한 서류는 진짜가 아닙니다. 제가 일부러 최 이사에게 가짜 정보를 흘렸고 그것이 어떻게 당신에게 흘러갔는지 추적했습니다. 강 기자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게 무슨... 그리고 당신과 최동혁, 이상우 사이의 통화 기록과 송금 내역도 확보했습니다. 박지훈이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강 기자는 말을 잃었다. 그는 도망치려 했지만 법무팀이 그를 막았다. 선택권이 있습니다. 박지훈이 말했다. 우리와 협력해서 진실을 밝히거나 아니면 명예훼손과 사생활 침해로 고소당하거나. 다음 날 아침 서울인사이더에는 새로운 기사가 실렸다. 테크노바 최동혁 이사의 음모 폭로, 박지훈 회장 음해 시도. 기사에는
최동혁과 이상우가 어떻게 소연의 과거를 이용해 박지훈을 공격하려 했는지 상세히 설명되어 있었다. 테크노바 본사는 혼란에 빠졌다. 직원들은 모두 그 기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소연이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많은 동료들이 그녀에게 다가와 지지와 응원의 말을 전했다. 정소연 씨, 최동혁이 그녀의 사무실에 나타났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당신 때문에 내가 망했어. 내 경력이, 내 미래가 최 이사님이 자초한 일입니다. 소연이 침착하게 대답했다. 저를 이용해 회장님을 해치려 하셨잖아요. 당신 같은 청소부가 어떻게 감히... 최동혁의 말은 박지훈의 등장으로 중단되었다. 최동혁 씨, 이사회에서 당신의 해임을 결정했습니다. 박지훈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오늘 즉시 짐을 싸서 나가주세요. 최동혁은 말없이 박지훈을 노려보았다. 그리고는 소연에게 마지막 원한에 찬 시선을 던진 후 사무실을 나갔다. 괜찮아요. 박지훈이 소연에게 물었다.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제 모든 게 끝났네요. 아니요, 끝난 게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박지훈이 미소를 지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저는 한 가지 결정을 내렸어요. 무슨 결정인가요? 테크노베의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합니다. 두 번째 기회라는 이름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이에요. 싱글맘들과 어려움에 처한 여성들에게 교육과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거죠. 소연의 눈이 커졌다.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요. 그리고 소연 씨가 그 프로그램의 책임자가 되어주셨으면 합니다. 저요? 소연이 놀라서 물었다. 네, 당신만큼 그 일에 적합한 사람은 없어요. 당신은 그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거예요. 소연은 감동으로 말을 잇지 못했다. 이것은 그녀의 상처와 과거가 다른 사람들을 돕는 힘이 될 수 있다는 의미였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지훈은 소연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이 있어요. 무엇인가요? 이제 그만 저를 회장님이라고 부르세요. 지훈이라고 불러주세요. 소연은 미소를 지었다. 네, 지훈 씨. 그날 저녁 소연은 아이들과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다. 그녀는 오늘 있었던 일을 아이들에게 간단히 설명했다. 엄마가 새로운 일을 맡게 됐어. 어려운 상황에 있는 엄마들을 돕는 일이야. 와, 엄마가 슈퍼히어로네요. 혜운이가 환호했다. 준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물었다. 그럼 우리도 박 아저씨네 가족이랑 더 자주 만날 수 있어요? 소연은 미소를 지었다. 그럴 것 같아. 좋아요. 수민이랑 더 놀고 싶었어요. 혜운이가 말했다. 초인종이 울렸다. 소연이 문을 열자 박지훈이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케이크 상자가 들려 있었다. 깜짝 방문이네요. 소연이 말했다. 축하하러 왔어요. 박지훈이 미소를 지었다. 우리가 이겼잖아요. 지훈 아저씨. 아이들이 달려와 그를 반겼다. 그들은 함께 케이크를 나누어 먹으며 웃고 떠들었다. 그것은 마치 진정한 가족의 모습 같았다. 소연은 이 순간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랐다. 아이들이 잠든 후 소연과 박지훈은 작은 발코니에 나와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소연 씨, 당신이 자랑스러워요. 박지훈이 말했다. 당신은 정말 강한 사람이에요. 혼자였다면 이겨내지 못했을 거예요. 소연이 대답했다. 당신이 있어서 가능했어요. 우리가 함께여서 가능했던 거죠. 박지훈이 소연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함께하고 싶어요. 소연은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사랑과 확신이 담겨 있었다. 정소연 씨, 제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주시겠어요? 박지훈이 조용히 물었다. 소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오랫동안 혼자였다. 스스로 벽을 쌓고 아무도 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그 벽을 무너뜨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 네, 그러고 싶어요. 소연이 대답했다. 6개월 후 봄이 찾아온 서울의 한 공원에서 작은 결혼식이 열렸다. 벚꽃이 흩날리는 아름다운 날이었다. 소연은 단순하지만 우아한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박지훈은 깔끔한 턱시도 차림이었다. 그들 앞에는 준우, 혜운이 그리고 수민이 꽃을 들고 서 있었다. 이제 신랑 신부의 서약을 듣겠습니다. 주례자가 말했다. 박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다. 정소연, 처음 당신을 만났을 때 당신은 제 딸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은 제 마음도 구했습니다. 당신의 용기, 당신의 헌신, 당신의 진실된 마음에 반했습니다.
오늘 저는 당신과 당신의 아이들에게 약속합니다. 제가 가진 모든 사랑과 존중으로 당신들을 보호하고 지지할 것을 맹세합니다. 우리가 함께 걸어갈 이 길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항상 당신의 곁에 서 있을 것입니다. 소연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박지훈, 당신은 제게 두 번째 기회를 주었습니다. 제 과거와 상처를 받아들이고 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당신 덕분에 저는 다시 꿈꿀 수 있게 되었고 다시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당신에게 약속합니다. 제 마음과 영혼을 다해 당신을 사랑하고 존중할 것을 맹세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항상 당신의 곁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그들은 반지를 교환했다. 준우가 반지를 들고 다가왔다. 이모, 아니 이제 아버지라고 불러도 될까요? 준우가 박지훈에게 물었다. 박지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물론이지 준우야. 네가 그렇게 불러주면 정말 기쁠 거야. 준우는 미소를 지었다. 아버지, 저희를 가족으로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혜운이도 달려와 박지훈의 다리를 안았다. 아빠, 수민이도 소연에게 다가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이제 진짜 엄마가 생겼어요. 소연은 수민을 안아주었다. 앞으로 잘 지내자 우리 수민아. 주례자가 미소를 지었다. 이제 신랑 신부에게 키스를 허락합니다. 박지훈과 소연은 서로를 바라보며 다가갔다. 그들의 입술이 만나는 순간 하객들의 환호성과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것은 단순한 결혼식이 아니었다. 두 개의 상처받은 가족이 하나로 합쳐져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순간이었다. 리셉션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축하의 말을 전했다. 놀랍게도 테크노바의 직원들뿐만 아니라 두 번째 기회 프로그램을 통해 새 출발을 한 많은 여성들도 참석했다. 소연이 프로그램의 책임자로 일하면서 도움을 준 사람들이었다. 소연 씨, 정말 축하해요. 한 여성이 다가와 말했다. 당신 덕분에 저도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 이루신 거예요. 소연이 대답했다. 저는 그저 기회를 제공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 기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잖아요. 여성이 미소를 지었다. 당신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셨어요. 박지훈이 소연의 곁으로 다가왔다. 여보, 준우가 찾아요. 케이크를 자르기 전에 뭔가 보여주고 싶대요. 소연과 박지훈은 함께 준우에게로 갔다. 준우는 작은 노트북을 들고 있었다. 엄마, 아버지, 제가 만든 프로그램이에요. 준우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가족들의 일정을 관리해주는 앱이에요. 화면에는 깔끔한 디자인의 캘린더 앱이 보였다. 5명의 가족 구성원, 각각의 일정이 다른 색상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혜운이의 발레 수업, 수민의 피아노 레슨, 준우의 수학 영재 수업, 소연의 두 번째 기회 프로그램 일정, 박지훈의 회사 미팅까지. 준우야, 이걸 네가 직접 만든 거니? 박지훈이 놀라서 물었다. 네, 학원에서 배운 걸로요.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이건 정말 대단해. 박지훈이 감탄했다. 우리 회사 개발팀도 이런 걸 만들지 못했는데. 준우의 얼굴이 자랑스러움으로 빛났다. 정말요? 그럼 더 열심히 개발할게요. 소연은 아들을 안아주었다. 우리 준우, 정말 자랑스러워. 케이크를 자르는 시간이 되었다. 5명의 가족이 함께 케이크 칼을 잡았다. 하나, 둘, 셋. 모두가 함께 외쳤다. 케이크가 잘리는 순간 다시 한번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다. 하객들의 얼굴에는 모두 미소가 가득했다. 행사가 마무리될 무렵 소연은 잠시 혼자 테라스로 나갔다. 서울의 정영이 발 아래 펼쳐져 있었다. 그녀는 지난 1년간의 일들을 떠올렸다. 호텔 청소부에서 대기업 임원으로, 외롭고 상처받은 싱글맘에서 행복한 가정의 어머니이자 아내로. 그 변화는 마치 꿈 같았다. 여기 있었군요. 박지훈이 그녀의 뒤에서 다가왔다.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요? 그냥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소연이 미소를 지었다. 가끔은 이 모든 게 꿈처럼 느껴져요. 박지훈은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꿈이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만들어낸 현실이죠. 소연은 그에게 기대며 말했다. 그날 제가 수민이를 구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운명이었나 봐요. 박지훈이 대답했다. 당신이 제 인생에 들어올 운명이었던 거죠. 그들은 함께 석양을 바라보았다. 해가 지고 있었지만 그들의 새로운 삶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여보, 박지훈이 갑자기 말했다.
지난번에 말한 대로 새 집을 알아봤어요. 아이들 각자 방도 있고 정원도 있는 집이에요. 다음 주에 가보면 어떨까요? 좋아요.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소연이 대답했다. 새 집에서 새 출발이네요. 그리고 해외여행도 계획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더 넓은 세상을 경험했으면 해서요. 소연은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모든 게 너무 완벽해요. 완벽하진 않을 거예요. 박지훈이 솔직하게 말했다. 앞으로도 어려움은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함께라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함께라면요. 그들은 다시 파티장으로 돌아갔다. 아이들이 신나게 춤을 추고 있었다. 준우, 혜운이, 수민이는 마치 오래전부터 형제자매였던 것처럼 서로 어울려 놀고 있었다. 자, 이제 신혼여행 출발하세요. 사회자가 말했다. 소연과 박지훈은 아이들에게 인사를 했다. 잘 있어, 금방 돌아올게. 걱정 마세요, 준우가 어른스럽게 대답했다. 할머니랑 잘 지낼게요. 소연은 준우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우리 준우, 이제 정말 어른이 다 됐네. 채 오르기 전 소연은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다. 아이들이 손을 흔들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은 행복으로 가득 찼다. 준비됐어요? 박지훈이 물었다. 소연은 미소를 지었다. 네,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차가 출발하고 사람들의 축하 소리가 점점 멀어졌다. 소연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밤거리가 빠르게 지나갔다. 그녀의 인생도 이처럼 빠르게 변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옆에는 그녀를 사랑하는 남편이 있었고 그들을 기다리는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있었다. 여보, 소연이 부드럽게 불렀다. 네, 감사해요. 저와 아이들에게 이런 행복을 주셔서. 박지훈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아니요, 제가 감사해요. 당신이 제 인생에 들어와서 모든 것을 변화시켜 주었으니까요.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앞으로의 길이 항상 순탄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가장 어려운 시련을 함께 이겨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사랑과 신뢰를 확인했다. 소연의 인생은 한 번의 용기 있는 행동으로 완전히 바뀌었다. 그녀가 수민을 구한 그 순간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본성, 그녀의 진정한 가치를 보여주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박지훈은 그 가치를 알아보았다. 차는 공항을 향해 달렸다. 그들의 앞에는 새로운 여정이 기다리고 있었다.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묶여있지 않은 사랑과 신뢰로 가득 찬 미래. 소연은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 행복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전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창밖으로 별들이 빛나고 있었다. 마치 그들의 밝은 미래를 축복하는 것처럼.